그래서 이제 제가 현대건설에서 과장 명을 받고 이제 서빙고 공장, 제강 공장에 있었던 것은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말이죠. 그 경인 고속도로라든가 경부 고속도로의 현장에 나가서 뭐 그 기계들을 좀 스케치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그리고는 그 소양강 댐에 나갔습니다. 소양강 댐에 기획가가 할 일이 뭐 있냐 하지만, 거기 나가면 선별장이라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자갈 있잖아요. 자갈을 만드는 플란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부숴가지고 그걸 생산해가지고 토목이 이제 하는, 그걸 하는 공구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과장일 때, 그때는 과장이죠. 과장일 때 나가서 이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하는 다리 이야기인데, 알래스카에 가서. 알래스카에 하리케인 갈치 브리치라는 게 있습니다. 하리케인 브리치. 갈치라는 게 그 아닙니까? 협곡 아닙니까? 갈치가. 근데 그 수주를 현대건설 토목부에서 받았는데, 그 아주 그 깊은 협곡에다가 다리를 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리를 놓고 그 다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다리 자체는 철골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철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대단히 설치하는 것도 위험한 거지만은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정밀하게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협곡이 밑에 지점이 170m가 되는데, 그다음 위에는 뭐 더 이렇게 협곡의 밑에 부분이 170m니까 위에는 더 넓지요. 거기에다가 기점을 두어가지고 이 아지형으로 철판 갖다 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두 줄로 이렇게 아지형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칼럼을 세워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쪽 가에 가까운 쪽은 길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쪽은 수평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 위에다가 이제 가다라는 철판으로 가다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얹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아스팔트를 놔가지고 고속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주를 했는데, 토목은 그걸 못 만드니까 이제 다리 만드는 거는 기계부에서 해다오. 그래서 이제 기계부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기계부에 현장을 돌다가 와가지고 설계 과장이 됐습니다. 설계 과장이 돼가지고 이제 설계를 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69년도죠. 69년도 신입사원들 받아가지고 그 설계를 갖다가 마무리 짓고, 그 알래스카 하리케인 디파트먼트에다가 냈더니 거기서 이제 승인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해서 이제 그걸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곳이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그 서빙고 제강 공장 같은 데서는 그 만들어 가지고서는 만들기는 만들지만 그 가공을 해야 돼요. 양면을 갖다가. 근데 그 170m 되는데 이 아치형으로 만드는 그 브록이 한 개가 한 20톤 나가는 게 13개를 갖다가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 석빙고에 천정 이거 쌓아 올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하나씩 양쪽에 쌓아 올리는데, 양쪽에다 타워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큰 와이어를 갖다 걸거든요. 그 다음에 윈치를 가지고 그걸 이제 도로에가 이제 내려가서 그 타고 내려가가지고 하나씩 이제 양쪽에서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딱 설치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와이어로 이 육지로 잡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면 12개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한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게 다운형이 돼가지고 그냥 놔도 잡아주지 않더라도 그는 자중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석빙고의 그 지붕식으로 딱 고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만드는데 웬만하게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게, 그 전부 면으로 갖다가 20톤 되는 그러니까 길이가 한 몇 미터 되나, 12개 한 10m 넘죠. 15m, 20m 되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양쪽 면을 갖다가 그렇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네. 파라눔이라 가지고. 근데 그 가공으로 하는 기계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대한조선공사에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그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근데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그걸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대한조선공사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가공을 갖다 그걸 양면을 갖다 깎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면이 다 맞아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를 갖다 딱 넣으면은 딱 들어간다 이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두 줄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 당시 이제 기계부 부장이 바뀌었습니다. 정상근 씨는 정상근이라는 그 부장은 그만두고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하게 됐고, 그다음 다시 들어오신 분이 조선공사 출신으로 역시 공대 서울공대 조선과 출신인데 이분은 철구사업부장으로 하시던 분이에요. 네. 이분 이제 기계부장으로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도 내하고도 잘 알지요. 그래서 이제 그 기계부장이 이봐, 내가 이제 과장일 텐데 김 과장이 당신이 나가서 말이지 이걸 갖다 만들어서 그 해야 되겠어. 네. 그러니까 기사 한 사람을 데리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알아서 그걸 보내도록 하라. 네. 해가지고 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조선공사에 가가지고 그 하청을 준 거예요. 네. 그걸 그때 데리고 나간 기사가 김아무개라는 기사인데 그 얼마 전에 조선 TV에 그 김현희가 이틀 연달아서 나오더만 예. 나와서 그 폭파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비행기를 탔던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그 중동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그 사고로 죽었거든요. 87년도 그 친구가 전무가 됐어요. 그때는 내가 과장으로 이제 69년도에 그 만들고 나갈 때는 사급사원이었는데 87년도에는 전무가 돼가지고 그때 죽었죠. 아깝게도 참 좋은 친구였는데 한양공대 나온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만들어가지고 대한조선공사에서 파라눔이라는 기계로 전부 양면을 깎아가지고 그런 온도에 따라서 이 철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늘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딱 맞춰가지고 보내주는데 토목에서 이걸 설치를 하는데 다 설치를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크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깎아야 되는데 아라스카에서 깎을 수도 없고 결국은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한국에서 깎아가지고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럼 공기가 무진장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페널티가 이제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목은 기계가 잘 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때 벌써 이제 조선사업부에 와 있는데 저는 이제 기계부를 떠났죠. 네. 조선사업부에 와가지고 조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자꾸 전화가 오니까 나는 죽을 지경이죠. 네. 그래서 얼마나 차가 나느냐. 몇 밀이다. 몇 밀이라도 이 철판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 다 해보고 절대 들어간다. 야, 거기 온도가 제일 낮을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그때 겨울인데 새벽 3시인가 뭐 4시인가 그때가 제일 내려간대요. 그럼 그때를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마지막 걸 갖다가 내리라. 그럼 들어갈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에 토목하고 이제 기계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해봤고 그랬더니 이제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그 토목 그 나가 있던 그때 그것도 역시 이원뭔가 차장인데 그 친구가 미국 발주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압력을 받았던지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모든 게 해결돼가지고 오늘 그걸 갖다 넣으려고 하니까 다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이제 불을 갖다 켜놓고 새벽 3시 캄캄한데 아라스카는 겨울은 뭐 낮이 되더라도 막 캄캄하죠. 해가 안 뜨거든. 네, 그렇게 그걸 내리는데 서서히 내리면서 전부 간이 그냥 오라들면서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싹 들어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완더풀 하고 말이지 그냥 쾌재를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나는 또 안 들어갔다는 소리가 나까 말이지 전화 받기 싫은데 받았더니 김 차장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눈이 빵쳐는 거예요. 그래, 들어갔냐 하니까 무사히 들어갔다고 그거 봐라고 말이야. 당신들이 말이야 그 온도가 맞았으면 벌써 들어갔을 텐데 그 왜 그러냐고 말이지.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 공사는 이제 적자가 많이 났어요. 참 까다로운 공사였는데 우리 창업자가
그 미국을 갖다 순회한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셔가지고 거기 갔던 모양이에요. 예. 갔더니 그 미국 아라스카 하이웨이 디파트먼트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안내를 하면서 참 현대건설의 기술이 놀랍다. 저 다리가 바로 현대건설에서 만들어가지고 설치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장님도 저런 게 있었구나. 뭐 전혀 몰랐죠, 창업자가. 그래서 이제 담당 불러가지고 저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 저 다리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 기계부에 누굽니다 해가지고 이제 내일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내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공대 기계과 출신인데 어떻게 처음 시작한 회사의 생산부장 명을 받은지 아느냐. 나도 그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는 조선공사 출신이지만 조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런 발령된지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 바로 다리 때문에 그 어려운 다리 그 교각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맞추었다 그러면은 배 성나게야 만들지 않겠느냐. 그럼 시키라 해가지고 오다를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초기 이제 뭐 생산부장 그렇게 가셨지만은 일단 이 현대중공업 그때 현대조선대였겠죠. 예. 초기에는 또 보니까 덴마크 출신 사장을 초빙해 왔다고 그렇죠. 나왔는데 예. 그 덴마크 출신 사장 대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공사가 제일 큰 배 그 당시 만들었던 17,000톤 화물선전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배가 26만 톤, 히랍의 리바노스로부터 수주받은 게 26만 톤 두 척인데, 네. 1호선, 2호선. 그 다음에 받은 것들도 역시 이제 26만 톤급 1호선이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의 자판라인이라든가 가사기 기성이라든가 K라인 네. 이런 데서 이제 그때는 이제 오일쇼크 이후에 또 이제 탱커가 아주 필요하게 돼가지고 많이 오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내가 너무 그 열을 올려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깜빡하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평일에 나서 가지고 생산한다든가 그러면은 주로 고객이 외국 선주라든가 외국 선사들인데 그 상선 회사들인데 좀 안 맞지 않겠어요? 예. 그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최고로 만든 게 17,000톤인데 17,000톤 만드는 사람들이 뭐 26만 톤 유효수 만든다 그러면은 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고 이제 의식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래서 회장님이 초기 사장은 외국 사람이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와 있어야 된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덴마크의 오덴세 조선소라는 큰 조선소가 있습니다. 오덴세 조선소의 생산 담당을 하던 중역 그 미스터 스코어라고 그분을 사장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휘하에서 일했던 사람 몇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국에서도 한 사람 부르고 폴란스에서도 엔진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토탈 10명 10명을 갖다가 우리가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이제 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생산 계획은 아마 중역급으로 미스터 파워스코브라고 그 사람이 이제 전체 공정을 갖다가 책임져 가지고 한 사람. 그 다음에 생산 쪽은 제가 이제 생산부장인데 조선이란 게 성각하고 의장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각과 의장의 오덴세 조선소에서 단연간의 경험을 가졌던 엔지니어를 차장으로 해가지고 제 밑에 붙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 저는 이제 26만 톤 탱커라는 거는 그 스카틀리스코에 가서 그 연수를 받을 때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건조하는 걸 봤지만은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분 차장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는 거는 지시해 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 소위 한국 차장 과장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오더를 하고 또 이 엔지니어들은 수시로 현장 다니면서 잘못된 건 전부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 사포트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기획가 출신이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에 초대 생산 부장을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72년에 또 선박 명령식 준비를 또 구술자가 책임을 지고 했다고 들었고요. 그 이후에 또 73년 11월 대회 진수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이제 주시죠. 고문 질문 사항이 이제 상당히 많이 풀렸었는데요. 예, 예. 72년 아닙니까? 아니죠. 72년이 아니고 그게 요거 여기는 1972년 선박 몇 명씩 예. 준비를 구술자께서 책임을 맡아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이제 배가 나가면은 몇 명씩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거고 예. 배가 다 돼가지고 이제 몇 명씩을 하고 이제 진수를 하는데 초기에는 뭐 진수식이라는 건 별로 없습니다. 아, 예. 예, 진수식이라는 건 뭐 우리는 노크이기 때문에 노크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그냥 배를 빼내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성가대에서 만드는 배들은 그 위에서 이제 테이프를 끌어가지고 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진수식이라는 걸 옛날에는 했는데 예. 이제 우리는 뭐 요즘도 진수식이라는 건 별로 없습니다. 물 넣어가지고 이제 배 끄집어내면은 의장 암벽에 들어가지고 이제 내부 의장을 아까 이야기한 선각과 의장 선각은 됐지만 이제 의장을 갖다가 이제 그 준비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것은 72년이 아니고 이제 몇 명씩은 74년인데. 명 74년. 예, 74년에 이제 몇 명씩을 하게 되는데 그 몇 명씩 자체도 제가 책임진 게 아니고 저는 몇 명씩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1호선은 이제 1호선 2호선을 갖다가 동시에 몇 명씩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1호선은 처음부터 1호 도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72년 정월달인가 1호선은 진수가 돼가지고 그건 이제 의장 안배에 가서 이제 배를 갖다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호선이라는 거는 1호 도구에서 이제 건조를 하는 겁니다. 네. 건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 갔을 때 1, 2호선에 몇 명씩을 74년 6월 28일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부부를 갖다가 또 이제 모셔야 되고 네. 또 희랍의 그 선주들을 또 모셔야 되고 네. 또 정부의 고관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고 이제 추진을 한 것인데 그 2호선에 들어가 있는 그 선박 건조라는 것이 늦게 시작도 했지만 상당히 그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래 안 돼가지고 이게 최소한도 6월 몇 명씩 가지기 상당 전에 진술을 해야 이걸 끌고서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이제 1호선이 있는 2호 암벽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1, 2호선을 갖다가 사진을 보면은 그 나와 있는데 두 축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단장을 해놓으면 똑같이 이제 완성된 배치는 보이죠. 그렇게 몇 명씩을 해야 되는데 이 진수를 2호선 진수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새로운 사장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어려운 점이 있으냐고 질문이 나오는데 그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 2호선을 갖다가 진수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해도 되겠네. 예, 그 같이 뭐 네. 그 이제 2호선을 갖다가 배는 대부분 이제 선미 끝에서부터 뒤쪽에서부터 이제 건조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선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선수 부분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처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그라이스 크레인은 그때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그 붙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브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이 싸가지고 뭐 우리가 만들듯이 장난감 그와 같이 브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쌓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 배라는 게.
예,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 올려놓으면 이게 안 맞아가지고 또 잘라야 되고 뭐 또 그 저 맞추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다 해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진수하려고 그러면은 2월 28일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산부장으로서 거기 가서 이제 밤낮 쥐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수를 해서는 진수 날짜를 못 지키고 몇 명씩을 갖다가 못 지키니까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좀 간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거는 하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강도 계산을 해가지고 로이드의 검사관에게 승인받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배를 갖다 끄집어 내려고 한다. 근데 안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성급에서 나온 사람들도 좋다. 그럼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덴마크에서 온 소 사장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 소 사장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너희가 처음 만드는 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냐. 완벽하게 해라. 그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완벽하게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지금 모시려고 그러고 외국 선주도 모시는데 말이지. 그 안 되면은 사실 제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내가 생산부장으로서 자살해도 해야 되겠다. 혼자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내 입밖에 안 됐지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지 하는 아주 비장한 각오까지 했죠. 입밖에도 안 냈지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나가지 마세요. 쓰지도 마십시오. 예. 뭐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정리가 다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소 사장 귀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불려갔습니다. 야, 누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 일 안 했다. 뭐 그렇겠지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안 하지요. 예,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배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이 뭐 있어야지. 그래서 저 소 사장한테 설명을 했죠. 이렇게 하고 또 제 혼자서 독단 내리는 게 아니고 로이드 그 검사관에도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승인 받았습니다. 전혀 안전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선수를 갖다가 타고 가지고 끌고 나가다가 위에 물고기 하나 만약에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건 천연 기념물이 된다. 그 빼내지도 못한다. 그럼 이 조선소 한쪽은 못 쓰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갖다가 그냥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럼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는 제가 시켰죠. 하라. 나 안 하고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한 번 또 나를 부르더니 너 정말 내 말을 안 듣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회장님 내려오시면은 창업자가 내려오시면은 내가 일을 바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가 수호사장 보고 내가 사진에 모가지 대고 나가는 게 낫지 안 돼가지고 자살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차라리 모가지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 못했다고 해가지고 모가지 사람이 잘리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 분 회장님 내려오셨는데 회장님도 이제 나를 받아놓고 1, 2호선 면민식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소사장이 회장님께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생산부장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이제 회장이 나를 부르시더라고. 그 방에 갔지요. 갔더니 봐.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내가 쭉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압니다. 근데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오시고 외국의 귀빈들도 오시는데 그 몇 명씩은 제대로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건 그대로 해야지. 회장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로이드에서 온 검사관에게 확인받고 제가 모든 걸 갖다가 계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수호사장한테 설명해도 수호사장은 첫 조선소에서 처음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원리 원칙만 고집을 하십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만 지금 도저히 시간이 없고 절대 안전합니다.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해라. 회장님 그렇게 이제 아주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또 이제 그런 또 멋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언제 진술했냐 그러면 28일이 면면식인데 6월 20일에 진술해가지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그건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날짜도 들어가면은 좀 곤란하지 않은 건지 몰라.
그래서 이제 무사히 명령식을 마치게 됐고 그 명령식 할 때 참 감개무량했죠. 그 뭐 박정희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이제 한번 연설하시고 또 저희 회장님도 그렇게 하고 또 선주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5사람이 1, 2호선 건조하는데 고생했다 그래서 5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산업훈장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 받았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하나씩 이렇게 가슴에 달아주는 거 달아주셔요. 목에 거는 건 이제 다 다른 사람이 걸어주고 이 가슴에 달아주는 거 그걸 갖다가 그 박정희 대통령 저도 키가 큰 편이 아닌데 박정희 대통령 저보다 좀 더 작더만요. 그래서 눈을 맞출 수가 없고 그 이제 코 밑으로만 보니까 이제 저 앞에 서서 이걸 달아주시는데 그런 영광을 또 안았습니다. 네. 그럼 좀 이제 좀 건너가지고 1976년에 지금 엔진 사업부가 작업되고 또 구술자께서 엔진을 만들어 참여하게 되었다고 나오는데 네.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엔진 사업부 네.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1, 2호선 명명식을 하고 그 현장에서 이제 생산부장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그 75년도에 제가 73년에 부장이 되고 75년이 되니까 또 이사로 승진을 또 시켜주시더만요. 그 75년 이사가 되었을 때 마침 생산 계획 전반을 보고 있는 덴마크에서 온 파와스코브라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게 가서 이제 75년 근무를 하고 76년에 들어서서 77년인데 76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76년, 77년에 또 제가 이제 상무가 됐었는데 네. 상무 때 회장님이 저를 갖다가 또 부르세요. 네. 제가 이제 PP라고 해가지고 생산 계획 전반을 갖다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회장님실에 그 6층인데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회장님실에 이렇게 불려가는 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주 긴장이 많이 되죠. 네.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때 아마 77년이 맞을 겁니다. 사무니까 이봐 김상무 하고 저보고 부르시는데 그때 내가 무슨 뭐 잘못이 있었나 하고 이제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김상무는 전공이 뭐냐 하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제가 이제 기획과 출신이면서 아시면서 생산부장을 조선시켰는데 그래서 기계공학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기계공학과 나왔으면 기계 일을 해야지 왜 조선 일을 해? 이렇게 나무라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게 이상하잖아. 나를 갖다가 그때 생산부장 명을 내신 분이 이 창업자 본인이신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저하게 야단 비슷하게 그렇게 하실까 해서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뭐 하라 그러니까 기계 해야 되잖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봐 선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또 물으신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심장과 같은 그 엔진이죠. 그래서 회장 엔진입니다. 맞아 엔진이야. 김상무가 엔진 만들어. 그렇게 명을 딱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명 내리는 게 아니고 론던에서 저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엔진 만들어. 알겠습니다. 그래 내려와가지고 혼자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내 혼자 알고 있을 수 없는 거고 또 사람들이 다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회장님이 불려가가지고 이런 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엔진 사업부를 하나 만들어야지 하고 그 엔진 사업부를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들어가지고 78년에 엔진 사업 엔진 공업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 나가면서 사장은 누가 됐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하는 김명주 그때 부사장이었거든요. 예. 예, 사장이 되셔가지고 엔진 공업 주식회사의 사장이 되시고 나는 그때 78년 네. 78년 전문가 돼가지고 내가 전무가 돼가지고 이제 그 김영주 회장님 사장님으로 모시고
엔진 주식회사의 전부로서 나가서 이제 엔진 공장도 세우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또 명을 받은 거죠. 그럼 계속 그러면 그 현대 엔진 근무를 했습니까?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78년도에 엔진공 주식회사를 갖다가 이제 공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제휴를 하고 네.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이제 조선과 같이 엔진 회사에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처음에 엔진에서 수주를 받은 게 그 신한해운이란 그 상사가 아니 그 해운회사가 있었는데 네. 그 회사의 오너는 누구냐 그러면은 지금 현대그룹의 현 회장님 있잖아요. 네. 현 회장님, 예. 모문 회장님의 부인이신 그분의 부친이세요. 모문 회장님 장인이 그 신한해운의 그 오너였거든요. 예. 근데 그 회사에서 우리에게 첫 그 엔진을 갖다가 9,800마리인가 되는 엔진을 갖다가 오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첫 엔진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79년 말인가에 그 완성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현대 중공업에 오다되는 선박들은 처음에는 다 엔진을 갖다가 외국에서 다 사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빠르신 거죠. 선박을 하면서 엔진 안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 어디 가서 다 엔진 사와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76년도, 77년도쯤 돼가지고 벌써 이제 7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 엔진을 갖다가 외국에서 사온다는 것도 수량이 상당히 되거든요.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또 기록 1987년에 조선소 엔진 부분 1위에 올랐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렇죠. 예. 조선이 73년도부터 가공을 시작해가지고 84년에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에서 생산량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엔진이 우리가 7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7년에 또 엔진 생산량으로는 세계 넘버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89년이 됐을 때 89년 말쯤 돼가지고 그 현대그룹이 그 사장단이 한번 세계를 갖다가 일주를 했는데 소위 현대그룹의 소위 그 위상을 갖다가 이렇다라는 것을 갖다가 외국에 이제 일종의 과시하기 위한 것도 될 것 같아요. 런던에서 파티를 열고 그다음 파리에서 파티를 열고 그리고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파티를 열고 이제 관련되는 모든 외국의 손님들을 전부 고객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큰 파티를 여는 거죠. 그 다음에 이태리는 밀라노에서 열고 그렇게 이제 구라파 4개국에서 열고 마지막에 일본 동경에 들어왔습니다. 그 일본 동경에서는 테이코쿠 호텔 종경에 테이코쿠 호텔에서 우리가 숙박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일본 관련되는 회사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열었던 거죠. 그 다음날 아침 보통 회장님 그 주무시는 방에 사장단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조찬을 같이 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회장님이 그날 저를 그때 이제 엔진 사장인데 저보고 김 사장 오늘 그 고막서 제작소에 회장과 몇 시에 만나도록 되어 있는데 김 사장도 같이 동행해 하고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때문에 저를 갖다가 또 이렇게 같이 가자고 그러시나 하고 저는 뭐 사전에 들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시를 받고 이제 나름대로 뭐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할 것도 없지요. 그럼 노트 하나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그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타고 갔었죠. 그 아카사카 미스케란데 고마츠 세삭소에 본사가 있습니다. 고마츠 제약소라고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중장비 메이커로서는 넘버원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뭐 한 1, 2위를 다툴 만한 그런 사세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건 대단한 회사지요. 그래서 가서
회장님, 그다음에 사장, 뭐 그쪽에 뭐 중역들 몇 사람, 우리 쪽에서는 회장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만 딱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회장님이 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회장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 현대건설이 이렇게 해서 돼왔고 지금 조선도 시작을 해가지고 엔진도 하고 이렇게 사설이 넓히고 있는데 우리가 중장비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고마츠 제약소는 뭐 세계에서 유수한 그런 메이커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고마츠 회장님께 부탁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엔진 사장이 와 있는데 앞으로 이 엔진 김 사장이 중장비 회사를 갖다가 맡아가지고 운영할 거라고. 또 거기에 손님명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하 내가 또 중장비를 또 맡아야 되는구나. 그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거죠. 조선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이제 중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명을 받고 그래 돌아와서 89년도 말에 바로 90년도에 현대 중장비 산업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이제 그쪽 사장으로 이제 나간 거죠. 근데 나가는데 회장님이 저한테 약간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김 사장, 엔진을 떠난다고 해서 엔진을 갖다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당신은 계속 엔진을 갖다가 감시 감독을 해야 돼. 그래서 당신을 기술 고문으로 명할 테니까 중장비에 가 있는 동안에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엔진에 와서 둘러보고 중요한 거는 관계자를 갖다가 불러서 문의해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마침 현대중공업이라는 그 사진을 갖다 아니 그 사진가 현대중공업 뭐죠 사보. 응? 사보 네. 사보가 아니라 그 사진. 응? 그 하나의 뭐 역사책 같은 20년사 뭐. 네. 예. 뭐 그걸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은